65세, 그냥 숫자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기는 신체적 변화가 뚜렷하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많은 의학적 통계가 말합니다. 65세를 전후해 몸은 노화의 가속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느리지 않게 유지되던 기능들이 이제부터는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시점부터 혈압이 더 쉽게 오르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관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은 빠르게 줄고 지방은 더 쉽게 쌓입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이 급격히 늘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이게 되죠.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제 일이 기억 안 나고 방금 하려던 일을 잊게 되죠. 이걸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상 뇌 노화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속도와 방향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65세라도 몸 상태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등산도 잘하고 다른 한 사람은 걷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 차이는 운동이나 식습관, 생활 리듬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관리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65세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65세부터는 질병 발생률이 확연히 상승합니다. 암,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치매까지 의료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65세부터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 시기부터는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푹 쉬면 낫던 감기도 이제는 2주씩 갑니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던 몸이 이젠 한 번의 낙상으로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셋째, 사회적 변화도 함께 옵니다. 직장을 퇴직하거나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 외로움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노화까지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나이, 그게 바로 65세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나이를 노화의 변곡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관리만 잘하면 그 이후의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가 말합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운보다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65세 이후가 새로운 인생 2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5가지 원인을 살펴볼게요. 근감소증, 염증 수치의 상승, 심혈관 노화, 뇌기능 저하, 위장기능 저하. 첫 번째는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과 낙상 예방, 혈당 조절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줄면 당연히 체력도 약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며 기초대사량이 줄어 살이 더 쉽게 찝니다. 이런 악순환이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염증 수치의 만성화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작은 상처나 자극에도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증이 잘 안 가십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미세염증이 이어지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만성염증이라 부릅니다. 이 만성염증이 혈관, 뇌, 관절을 공격하며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기능 저하입니다. 65세부터는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압이 쉽게 상승합니다. 심장도 예전 같은 펌프질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너무 안 하거나 짠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겠죠. 네 번째는 뇌기능 저하입니다. 기억력은 순간순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65세 전후로 집중력, 언어 능력, 시공간 감각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치하면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위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며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져 몸은 점점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이 5가지 요인이 서서히 동시에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65세 전후에 반드시 이 5가지를 체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65세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노화에 대응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 65세가 왜 중요한 시기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핵심 전략 3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노화의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65세 이후에야 더욱 절실해집니다. 특히 이 시기의 운동은 근육을 늘리고 심폐기능을 유지하며 우울감과 치매를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균형입니다. 근력 운동만 하면 지구력이 약해지고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65세 이후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건 기본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체계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죠. 처음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물병 들기 등 생활 속 운동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리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2번째 심장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 능력, 균형 감각, 혈당 조절, 낙상 예방 등 모든 기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일주일에 2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팔, 어깨, 복부, 허벅지 등 부위별로 골고루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실내 자전거 등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동이 좋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욕심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입니다. 심장박동을 살짝 높일 정도의 적절한 강도가 좋습니다. 호흡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2번째 전략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덜 먹는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덜 먹는 건 위험합니다. 65세 이후엔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부족이 사망률을 높이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 끼니의 단백질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 기본은 고단백, 저염, 저당 식단입니다. 다음 4가지를 기억하세요. 매 끼니 단백질 포함, 가공식품 줄이기, 채소과일 충분히 섭취, 나트륨 섭취 조절. 특히 추천되는 음식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푸른 생선, 그릭 요거트, 귀리, 현미, 채소류, 아보카도, 올리브유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은 짜게 먹는 반찬류, 탄 고기나 튀김, 정제된 밀가루, 가공햄 소시지, 청량음료, 케이크, 빵 등입니다. 65세 이후의 위장은 소화력과 흡수력이 2030대와 다릅니다. 따라서 기름지고 무거운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수면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고 잠이 얕아집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한 노화로 넘겨선 안 됩니다. 수면은 노화 방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하고 뇌는 정보를 정리하며 염증은 줄어듭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노화를 가속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과 질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숙면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다음 6가지 팁을 기억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깨기, 오후 3시 이후엔 카페인 피하기, 낮잠은 20분 이내로, 스마트폰은 취침 1시간 전 종료, 저녁엔 소화 잘 되는 식사로, 낮에 햇볕 보기 가벼운 산책. 특히 햇볕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아침이나 오전 중 15분 이상 햇볕을 받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 개선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3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준한 근력 유산소 운동, 고단백, 저염,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이고 깊은 수면 습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65세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돌본 만큼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65세 이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은밀한 적들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3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65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은밀한 적들을 다룹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건강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대표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지혈증, 혈당 이상, 그리고 낙상입니다. 먼저 고지혈증부터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기름기가 과도하게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혈관 속에 이 기름 성분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혈류가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는 수십 년간 쌓인 고지혈증이 그날 폭발한 것뿐입니다. 그럼 고지혈증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류, 패스트푸드는 줄이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약물 치료입니다. 필요하다면 스타틴 계열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적 혈당 이상을 보겠습니다. 65세 이후 당뇨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문제는
혈당 이상도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조금 피곤하거나 목이 마른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고 심장, 뇌, 신장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뇨는 노인 낙상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초신경이 손상되면서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균형을 잃기 쉽기 때문이죠. 혈당 관리의 핵심은 식습관입니다. 하얀 쌀밥, 흰빵, 달콤한 음료, 과자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현미, 잡곡,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은 운동만으로도 확실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기, 주 3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복부 지방이 늘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에 당뇨 위험은 배로 증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게 뭐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낙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사고가 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 사망률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입니다. 한 번 낙상으로 골절을 겪고 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짐이 아닙니다. 근육, 시력, 균형 감각, 집안 환경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4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집안 환경을 정리하세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충분한 조명은 필수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강화하세요. 셋째, 시력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안경 도수를 맞추세요. 넷째,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로 뼈를 튼튼히 하세요. 고지혈증, 혈당 이상, 낙상, 이 3가지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65세 이후 건강 수명을 크게 위협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고지혈증은 조용한 시한폭탄, 정기검사와 식습관 관리가 답입니다. 혈당 이상은 수문적, 운동과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낙상은 치명적 사고, 근력 운동과 환경 정비로 예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생활 루틴, 즉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노화는 거창한 비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의 하루 루틴 속에 담겨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하루는 20대나 40대의 하루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리듬이 바뀌고 회복력이 달라지고 신진대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취침 전까지 4구간으로 나눠 이상적인 하루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물 한 잔입니다. 밤새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혈액순환을 깨우고 위장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둘째, 아침 햇살을 받으세요. 햇빛은 체내 시계를 맞추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합니다. 특히 비타민 D 합성은 뼈 건강과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깨어나고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허리를 돌리고 목을 부드럽게 늘리고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넷째, 아침 식사입니다. 65세 이후의 아침은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며 혈당과 기분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침 식단의 예시는 삶은 달걀 1개, 그릭 요거트,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신선한 채소입니다. 또는 두부 반모와 미소국, 현미밥 소량, 김과 나물 반찬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빵과 잼, 달콤한 시리얼, 가공식품 위주의 아침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곧바로 떨어뜨려 오히려 피곤함을 유발합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풍성한 끼니가 되어야 합니다. 65세 이후엔 저녁보다 점심에 단백질을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녁에 과식하면 위장 부담과 수면 질 저하로 이어지지만 점심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흡수와 활용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점심 추천 식단은 잡곡밥, 생선이나 두부, 채소 반찬, 해조류, 과일 소량입니다. 식사 후에는 꼭 1015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이 짧은 산책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추천 저녁 식단은 야채죽, 된장국과 나물, 두부 샐러드, 생선 구이 소량 등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저녁 식사 시간은 취침 3시간 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늦은 저녁은 위장과 간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식사 후엔 가벼운 정리 운동, 예를 들어 거실을 걷거나 발목을 돌리는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의 수면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잠은 치매를 막고 심장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올립니다. 잠들기 전 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을 방해합니다. 둘째,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주세요. 족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셋째,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명상, 호흡법, 짧은 독서 등이 좋습니다. 넷째, 방 온도와 조명입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은은한 조명 속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취침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신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여러분, 하루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물 한 잔, 햇볕 15분, 짧은 산책, 가벼운 저녁, 규칙적인 취침. 이 단순한 습관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만듭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침엔 물, 햇볕, 단백질. 점심엔 균형 잡힌 식사와 산책. 저녁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취침 전엔 휴식과 안정. 이 루틴이 노화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의 노화와 관리법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화는 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관계가 동시에 건강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65세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과의 거리, 사회적 역할 감소, 친구와의 이별, 이 모든 것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심장을 약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나 더 높습니다. 외로움은 신체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65세 이후 우울감 또한 흔히 찾아옵니다. 특히 퇴직,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부담은 큰 원인이 됩니다. 우울은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의욕을 줄이고 잠을 방해하며 식사 패턴을 망가뜨립니다. 결국
몸까지 약하게 만들죠. 문제는 몸이 약해지면 다시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노화를 급격히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우울은 반드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울을 이겨내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 이 작은 루틴이 우울을 크게 줄입니다. 노화 연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75년 동안 700명 이상의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친구와의 대화, 이웃과의 인사, 동호회 활동, 봉사 참여. 이런 사회적 연결이 수명을 늘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마음만 채우지 않습니다. 뇌의 신경망을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반대로 고립된 생활은 조기 사망 위험을 흡연만큼이나 높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어떻게 외로움과 우울을 줄이고 사회적 연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를 꾸준히 관리하세요.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노인복지관, 교회, 동호회, 봉사단체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꾸준히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를 만드세요. 사진, 글쓰기, 음악, 요리, 무엇이든 마음을 채우고 사람과 이어줄 수 있는 활동이면 좋습니다. 넷째, 세대 간 교류를 하세요. 손주 돌봄, 청년과의 봉사활동 등 다른 세대와 연결될 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정리. 여러분, 성공적인 노화는 몸과 마음, 관계가 함께 건강해야 완성됩니다. 65세 이후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외로움은 만성 질병이다. 우울은 몸을 무너뜨린다. 사회적 연결은 장수의 열쇠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관계를 이어가고 마음을 돌보고 사람들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